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연휴가 끝난 이후에 시장이 3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겁게 방송을 출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3일 내내 시장이 또 많이 밀리고 또 시장의 테마가 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모습 속에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이 연속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매우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시장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신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전부 다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정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련의 심리 그 다음에 방향성 등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고 좀 답답한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또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한 비중을 줄여가면서 혹은 내가 어떠한 종목을 잡아 들어간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비중 조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하는 방법의 최선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수는 오늘 장 막판에 또 투매가 좀 나오면서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나마 전일의 저점을 지수적으로는 좀 지켜주면서 좀 종가 관리 정도 하는 선에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9% BM이 고점을 치고 상투를 만들 때, 그러니까 단기 상투를 만들 때 주식 선물 매도를 좀 했었는데 이제 만기일 날 다 청산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었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내일 이제 옵션 만기도 있겠지만은 주식 선물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 혹은 뭐 그러니까 하방 베팅을 한 이런 물량들은 내일 청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시가의 개파락이 나온다면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고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 또 2차 전지에 매일같이 안 좋은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투심도 많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게. 4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정말로 매일같이 2차전지의 호재 일색이었고 장밋빛 그림만 그렸다라고 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한 4월 20일 정도부터 해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기사에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더니 지금은 악재 기사들만 좀 부정적인 기사들만 계속 나오면서 더 끄집어 내리죠. 그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또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증시는 매일같이 쏟아지던 2차전지 호재에서 지금은 매일같이 나오는 매물과 악재 그리고 현기차의 강세 속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의 강세가 좀 진행이 됐던 하루입니다. 저는 시장 급락시 내일 시가 매수를 일단은 고려를 해볼 계획으로 내일 시장의 플랜을 좀 짜볼 생각인데요. 자, 시장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 이 시장 종합판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834개, 상승 종목 수가 645개인데 사실 장 초반에는 지수가 또 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좀 했죠. 그 구간에는 상승 종목 수가 1100개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더니 이내 좀 내려 꽂으면서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속에 수급이라든지 시황 내용이 안 좋을 때는 장 후반에 투매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오늘 시장을 좀 봤었고요. 투매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섣불리 종목군들을 잡아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됐던 오늘의 장이었고, 장 후반에 좀 많이 밀린다면 또 잡고 싶었는데 좀 그렇죠. 종목군들이 생각보다는 또 안 밀렸어요. 네, 생각보다는 그럼 원하는 구간까지는 좀 안 오고 소폭 못 미쳐서 왔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내일장
일단은 뭐 잡을 종목은 좀 잡고 또 못 잡은 종목도 있는데 그건 내일 가서 일단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일단 뭐 시장만 놓고 보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을 굉장히 유혹했던 이러한 패턴 속에 막판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투매에 동참해서 손절 물량도 상당히 좀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구간 정확히 2시 30분부터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급증하면서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급증하던 시점이 바로 이 구간에서 존재를 합니다. 즉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가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관점 속에서 내일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프로그램 매수가 내일은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직도 뭐 미국의 4월에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가 좀 유지되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미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만에 하나 오늘 미 증시가 크게 빠진다면 그거는 내일 국내 증시에 나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증시의 거래 대금을 보면은 그저께 8조 8천억, 어제 9조였습니다. 16조까지 갔던 거래 대금이 단기간에 7조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 대금 급감이 어느 선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얼추 많이 거래 대금이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고객의 탁금의 증가 대비해서 거래 대금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거래 대금이 급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더 줄어들면 흔히 말하면 그렇죠.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전부 다 관망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장의 변곡이 다가오고 오히려 많이 밀리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 트리거를 또 그런 부분에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간밤 미 증시는 바이든과 메카시의 부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저 북방의 러시아는 특수 작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며 여러모로 증시가 상승하기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밤 미국은 CPI가 발표가 되는데 4월 오펙의 감산 이슈에 단기 상승한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재차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도 미 증시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그에 박자를 맞추어서 금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과 4월의 증시의 큰 특징, 즉 차이점은 바로 거래 대금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뷰 및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보면서 모두가 장밋빛을 보던 2차전지, 그리고 섹터 내에서 우죽순으로 올라오던 수많은 대장주급의 종목군들은 사실은 몇 개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전멸하다시피 변해버린 5월의 시장인데, 시간은 고작 딱 3주가 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빼버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이래서 어렵고 힘든 거고, 그래서 대장주 하는 거랍니다. 4월까지 시장은 매일같이 2차전지의 장밋빛 기사에서 최근은 에코프로 BM 대주주 매도, 중국의 추격, 공급가용 우려 등등 매일같이 악재성 재료만 나오는데 투심이 좋을 리가 없겠지만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요 2차전지뿐이 지금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수 반등 때가 되면 그래도 아마 2차전지가 다시 선두에서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용기를 갖고 서서히 찾아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전에 시가 개파락이 나와준다면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만요. 오전만. 그 이유는 사실 당연히 수급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거래대금 증가 부분도 봐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2조 막 이렇게 나오던 거래대금이 이제 5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올리는데 이 후속 매수세가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계속 매물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줄 주체가 좀 약한 거죠. 근데 이걸 돌려세울 때는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가 뚫어주면서 올라가줘야 그나마 팍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섹터나 테마를 이끌기 위해서는
항상 앞에 선봉장 즉 대장이 필요한데 최근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 기아차만 신고가 정배열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라든지 현기차 관련된 이슈에 시장에 아주 매우 강하게 반등하고 그쪽 섹터가 매우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재료가 사실 노출되어서 이게 소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자동차 부품 섹터가 강하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닌 듯 하네요. 약간 과열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보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금일은 식약처장에 중국 방문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일 정도 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완전 종식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쪽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거의 점상으로 움직이면서 아예 오늘 코스메틱 섹터와 자동차 부품 섹터 그리고 뜬금없이 나온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이슈가 애경 케미칼에 엮이면서 올라간 종목이 거의 오늘 시장의 전부였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온갖 잡주들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것들은 다 제외를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부터 해서 좀 보면요, 오늘 에코프로가 59만원 장중에 깨면서 시간에 58만 5천원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은 58만 5천원인데 그 구간을 깨는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시간 외에 2차전지가 반등한 거는 금양이 몽골 광산 인수 MOU를 일단 체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2차전지 섹터의 투심을 조금 건드려줬기 때문에 2차전지가 반등을 했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시가 상승 이후에 다 밀려버리겠죠 내일.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차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쪽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가 현대차에서 지분은 15% 들고 있다 보니까 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죠. 덕영산업은 계속 올라왔었고, 오늘은 아진산업이 올라오고, 엊그저께 모베이스전자, 에코플라스틱, 화신 등등 있는데 내일 이런 종목군들이 또 순환을 돌리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점상을 갔잖아요. 점상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보면서 봐야 되고, 실리콘2 거래 대금이 많아서 얘는 좀 넣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 관련해서 시간에 살짝 올랐는데 이 방산 펀드 조성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어떻게 시장에서 영향을 펼쳐줄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페라이트 및 히토류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과의 이 마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등의 힘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삼화전자가 많이 안 밀렸어요. 그래서 좀 삼화전자가 좀 하락폭을 깊게 좀 내려와 준다면 아마 공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어제도 국내에서는 별 관심을 못 받지만 해외에서 뜨거운 AI 진단이라는 이슈로 기사가 좀 났었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가 남아 있어서 이 종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시장에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메디톡스를 제외한 휴젤이라든지 다른 보톡스 회사들의 실적이 다 박살났습니다. 반대로 메디톡스가 좀 올라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재편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해서 메디톡스는 계속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아이노베이션 추세가 나쁘지 않네요. 추세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이기도 하고 올라오는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좀 지켜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이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참 이거를 애경에 좀 붙였다라는 거를 보면서 애경 케미칼에 세력이 붙어 있어서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화천기계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다시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좀 갖다 붙여서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을 해보고 좀 넘어갑니다. 시간에는 뭐 특징주들은 금양이겠죠. 오늘은 금양 정도에다가 YG 플러스가 실적이 1분기에만 91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1년 영업이익을 지금 한 개 분기에서 지금 빼버렸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YG 플러스가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시장에서 작년 2020년도 22년도 3월달에 원래 38억이 나왔었는데 뭐 당기 순이익은 78억이었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90억.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갭을 좀 높게 뜨는 경향이 좀 있어서 내일 YG 그룹, YG 엔터라든지 YG 플러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2차전지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슈어소프트 시간에 매우 강하게 마감이 됐고요. 자, 시장을 좀 먼저 놓고 좀 보죠. 일단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어제 일단 차트를 뒤집어 보면서 이거는 급등을 하는 초입 구간의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이 추세선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크랙이 갔다라는 거죠. 어제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반등은 했지만은 지금 5일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오늘도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5일 이평선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제 시가가 혹여나 위증시가 좋아서 떠서 출발한다면요 5일 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시가가 개파락을 출발을 하면 오전에 좀 밀릴 수는 있는데 일단 이런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는 자리에서 일정 부분 저는 반등을 한 차례 하고 다시 밀리던지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전지가 더 강력한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대형주들 먼저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부터.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은 되게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깨지는 모습인데 여기도 변동성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변동성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업종의 1위가 아닌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1등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에코프로 이 구간에서 쌍봉을 좀 만들어내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장주,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은 결코 저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단은 내일 이 저점 구간 언저리에서 길쭉 반등하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 하락이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의미 있게 또 베팅을 좀 해볼 계획이고, 이제 스윙의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주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전부 다 단기적 관점에서 저는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본 자리는 이런 구간이죠. 갭을 만들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던 첫 자리.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BM은 21만 7천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간에 온다면 봐볼 생각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단기간에 42만원짜리가 벌써 30만 6천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10% 20% 이상 빠졌는데요. 이런 구간이죠.
이 종목도 돌파를 만들어낸 자리 만약에 많이 빨리지면 이때부터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갭 구간인데 이 갭에서 내일은 무조건 저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깨져버리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좀 천천히 분할로 저는 잡고 대응을 해볼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캠은 최근에 조금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잡아놓고 일단 3번 샀으니까 반 팔고 또 내일 더 떨어지면 다시 잡으면서 평단가 리밸런싱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뭐 빠지더라도 그런 식의 리밸런싱으로 이 종목을 좀 대응은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에코프로는 원하는 라인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서 보지는 못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높게 떴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점상으로 가버렸죠. 일단 점상으로 좀 올라가서 이걸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가가 낮게 출발을 하면 한번 관심 있게 봐보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이슈는 연속성을 잘 안 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체크만 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자율주행 현대차 기아차 이쪽을 좀 볼게요. 자, 먼저 현대차 최근에 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제일 좋은 섹터가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가 더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뭐 이런 박스권 구간을 트라이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현대차를 매매할 수는 없죠. 뭐 변동성도 크지 않고 올라봤자 먹을 폭도 높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를 보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 보면은 덕양산업이 배터리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가 뭐 에코플라스틱으로 순환매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모베이스 전자로 순환매를 가고, 오늘은 아진산업으로 순환매가 좀 돌아갔습니다. 일단 아진산업도요, 미국향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있다 라는 게 저도 다트에서 확인을 좀 해본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죠. 좀 밀리면 내일 뭐 자동차 업종이 좀 못 간다 라고 했을 때, 밀렸을 때 이 하단에서 좀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베이스 전자를 오늘 아침에 이제 추천은 했는데 떨어질 때 매수가에 살짝 미치지가 못해서 저도 오전에는 잡지를 못했어요. 2,900원대 이런 자리들 돌파를 했던 라인에서 시가를 좀 잡았으면은 좀 매매를 좀 해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구간에 걸어놓은 게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이 구간이죠. 여기 시가 돌파하고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좀 따라 들어가서 좀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진산업을 좀 공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아진산업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공략을 좀 못했네요.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이 앞에 굉장히 큰 산이 있다면 이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할 때가 진짜 돌파 구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돌파할 때 이 업종군이 얼마나 센가,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터와 업종을 리딩하고 있는 대장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혹은 이 분위기가 동반해서 좋은 상태에서 신고가를 친다 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우리가 이제 뭐 돌파 매매라든지 따라 붙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좋았던 종목이 아진산업이었고요.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2,200억이 터졌기 때문에 밀리면 이런 하락 구간에서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로봇주들 최근에 반등을 하다 좀 밀렸는데요. 로봇주는 조금 더 빠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은 SPG도 다시 내려오면 좀 봐보면 괜찮을 것 같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통적으로 일단은 한 차례 들어 올렸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거 다 봐야 될 것 같고, SPG도 상대적으로 SPG는 좀 약한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은데 어차피 전부 다 감속기 업체들은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쪽에 아직 신고가를 못 친 종목이 한주라이트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요. 시간에 좀 강하다가 좀 밀렸는데 내일장 이런 종목군들 순환매 차원에서 또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자, 그리고 오늘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이슈가 좀 붙으면서 사실은 저는 애경케미칼의 나트륨 배터리 이슈를 붙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애경케미칼은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KGB라든지 동시에 올랐던 종목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좀 와서 사실은 하면서 종목을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고, KBG는 어제 2천억 가까이 터졌죠. 예,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어제 2500억이 터지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상한가에서 깨지고 좀 밀렸었는데,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4%대 좀 다시 매도하고 올라와서 다시 마이너스 4%에 좀 잡았다라고 하고, 시가에 그거보다 좀 떨어지길래 뭐 일부 반 팔았다가 재매수 이용해서 해서 여기서 다시 상한가 회복할 때 전량 매도를 일단 하고, 그 뒷구간에서는 매매는 좀 안 했네요. 일단 장 막판까지 거래를 수반하면서 수렴하면서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종목이 좀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 이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도 떠서 이렇게 출발해서 돌파가 나오는지 정도, 하루 정도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대금을 상당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여기에는 참 재밌는 게 이 기타 법인이 지난번에 이제 뭐 고점에서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들어왔던 물량이 좀 있는데, 최근 보면은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밀리는 경향이 많아요. 이때도 거래대금 이렇게 터트려 놓고, 뭐 단기과열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갭 띄워서 쭉 밀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일단 오늘 뭐 돌파를 해준 자리라든지 지난번에 상한가 영역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들 몇 개를 정해 놓고 한번 내려올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를 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보는 게. 자,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보죠. 먼저 삼화전자, 음봉이 3개인데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하락의 폭이 너무 크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사실 장대 음봉이 하나 좀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 정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서 내일장 만약에 급락을 해준다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8,000원대 혹은 그 아랫대가 와야 저는 조금 베팅을 해볼 것 같고요.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좀 들어가서 이제 반등할 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좀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안 들었던 매매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1% 손절 정도 했는데 좀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대신에 삼화전기가 어제는 매매를 좀 못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따라붙어서 그냥 얘도 한 2% 정도 그냥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하고, 뭐 손실 난 거 부분에 대해서 뭐 챙겨오는 정도로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카패시터 관련해서도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성문전자가 아니라 성호전자가 바닥에서 좀 꿈틀기를 대고 있어서 저도 며칠간은 이 종목을 좀 보고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밀릴 때 좀 들어가서 반등 줄 때 분할 매도하고 마무리를 좀 졌던 종목이고요. 그 외에 카패시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딱히 두각을 보이는 종목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율주행 섹터, 슈어소프트가 사실 이제 약상가 매매가 나오면 좋았는데 오늘 갭을 너무나
둘 다 높게 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이 종목이 좀 더 밀려서 9,000원 아래로 종가상 내려왔으면 충분히 종가 베팅 대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시간 외에서, 시간외가 아니라 좀 빠졌으면 내일 들어가자고 회원님들하고 플랜을 짜놓고 봤던 종목인데, 일단 시간외가 거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대응할 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가 뜨고 뭐 바로 날아가 버리면은 모를까, 아마 시가 뜨고 음봉 맞고 마무리가 돼서 아무튼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이트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가는데요. 양음양 패턴으로 가는데, 이런 상한가 자리, 의미 있는 돌파 구간들 내일 지지해주면 보는 거고, 지지가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더 이상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런 하단의 엔벨로프 라인에 온다면은 비중을 줄여서 봐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밀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매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안 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안 볼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몇 개 좀 체크를 해보면, 지아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후에 좀 밀렸다 가지 않을까, 지수 때문에. 근데 지수와는 역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갭을 만들었던 구간, 이 갭 하락을 만들었던 구간을 일단은 갭으로 돌파하는, 어찌 보면은 이 단기 W 패턴이 좀 나왔어요. W 패턴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안 밀려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까지 밀면 추세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5일선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신고가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뭐 재료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 관점에서 종목을 체크해 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지금은 뭐 테마의 순환도 빠르고, 뭐 종목분들도 우죽순으로 막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소수의 종목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오는 종목분들 위주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죠. 오늘 뭐 이슈 만들고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이 하락할 때 이 돌파의 힘이 적기 때문에 금방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길게 보는 것보다는 욕심에 이 눈높이를 좀 낮춰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하나갤러리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것도 참 저도 종가에 보면서 참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한화 갤러리아 우가 장중에 이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오전에 이 보시면은 갑자기 이 구간에서 25%까지 10%를 점핑하는 구간이 좀 있었는데요. 좀 보고는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첫 타임에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 때는 이제 시간이 아니고, 여기가 정확히 올라갈 때 59분이었을 겁니다. 12시 딱 되는 시점. 그러니까 12시 되는 시점에 그게 이제 25%까지 올라가는 거 보자마자 일단은 잡고 VI 풀리고 분할 매도를 좀 한 건데요. 이런 매매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 종목 하나에서 수익 실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연속되고 있는데, 또 시장 이러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또 좋은 흐름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내일은 예를 들면 추가 하락이 된다면은 용기를 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